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메타입니다. 아마 최근 기업 역사상 가장 크고 또 가장 극적인 방향 전환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엄청난 도박, 그 대전환의 뒷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700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0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메타가 메타버스라는 꿈을 쫓다가 지불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수업료였어요. 바로 이 엄청난 손실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100조 원짜리 도전, 이거 그냥 역사에 길이 남을 대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정말 똑똑한 사업적 결단이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답을 찾아가 보시죠. 근데요, 이 엄청난 전환을 제대로 알려면 사실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왜 실패했나가 아니라 도대체 왜 실패할 수도 있는 이 메타버스에 모든 걸 걸어야만 했나 하는 거죠. 그 절박했던 속사정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바로 플랫폼 종속성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타는,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요, 자기들 땅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는 남의 땅에 새들어 사는 임차인 신세였던 거죠.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규칙을 바꿔버리면 속수무책이잖아요? 실제로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딱 강화하니까 메타의 주수입원인 광고 사업이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이게 저커버그에겐 엄청난 위기감으로 다가온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이젠 우리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며 살겠다. 이 열망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플과 구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완벽한 디지털 왕국을 세우려는 필사적인 독립선언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야심찬 꿈은 현실이 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공급만 잔뜩 만들어 놓으면 수요는 따라올 거라는 그 착각이 어떻게 깨졌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 우선 이 VR 헤드셋, 솔직히 너무 불편했잖아요. 무겁고 좀 쓰다 보면 어지럽고 배터리는 또 왜 이렇게 빨리 닿는지. 스마트폰처럼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물건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더 치명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호라이즌 월드는 거의 디지털 유령 도시나 마찬가지였죠.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소셜미디어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이 네트워크 효과가 완전히 멈춰버린 게 결정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해집니다. 바로 하드웨어의 제왕. 애플이 내놓은 비전 프로마저 대중화에 실패했다는 신호였죠. 시장에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메타 입장에서는 아니 애플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메타의 이 방향 전환은요, 그냥 우리 망했어요 하고 베끼드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정보를 딱 받아들여서 내린 아주 똑똑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의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본전 생각입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하면서 계속 돈을 쏟아붓는 심리적인 함정을 말하는 거예요. 영화가 너무 재미없는데 중간에 나가기 아까워서 끝까지 보는 거. 이것도 비슷한 거죠. 메타는 바로 이 본전 생각이라는 함정에서 용감하게 빠져나온 겁니다. 100조 원, 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건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앞으로 200조, 300조가 될지도 모를 손실을 막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나쁜 돈에 좋은 돈을 더 붓는 어리석음을 딱 멈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내가 A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B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메타버스에 계속 돈을 쓴다는 건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다른 엄청난 기회들을 전부 포기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기회비용이 얼마나 컸는지 이 표를 보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메타버스 사업부에 1년에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조 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면 지금 AI 시대를 지배하는 엔비디아의 최고급 칩 H100을 무려 30만 개 이상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한쪽은 계속 돈만 까먹는 사업이고 다른 한쪽은 미래의 돈을 벌어다 줄 엔진인데 선택은
너무나 명확해진 거죠. 자, 그래서 메타는 자본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새로운 전쟁터는 바로 AI. 가상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지능을 높이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180도 옮겨버린 거죠. 그럼 구체적인 전략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하드웨어 전략부터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예전엔 이 세상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VR 헤드셋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현실 세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스마트 안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거창하게 다른 세계로의 몰입을 외치는 대신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비서 같은 훨씬 실용적인 목표를 잡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게 영리한 한 수가 나옵니다. 바로 자신들이 개발한 최신 AI 모델 라마를 그냥 공짜로 풀어버린 겁니다. 이게 오픈소스 전략인데요. 이건 마치 예전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무료로 풀어서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한 것과 똑같은 전략입니다. AI 모델 자체를 누구나 쓰는 공공재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그 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진 자가 최종 승자가 되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30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메타 자신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요, 메타의 본업이자 돈줄인 광고 사업에 즉시 엄청난 힘을 실어줬습니다. AI가 30억 명의 데이터를 샅샅이 학습해서 광고 효율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고요. 이건 광고주들의 지갑에서 바로바로 돈이 더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메타버스처럼 언젠가 돈이 되겠지 하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아주 확실한 투자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걸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거대한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선 이 거인, 메타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최종 평가를 내려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의 평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메타는 메타버스에 집착하다 실패한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 메타의 새로운 정체성은 AI 기술로 30억 명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초거대 지능 플랫폼인 거죠. 회사의 본질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이 문장이 메타의 전환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꿈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를 바꾼 것이다. 맞습니다. 다음 세대의 컴퓨팅 플랫폼을 지배한다는 원대한 꿈은 그대로예요. 다만 그 정상으로 가는 길이 메타버스라는 험난한 오솔길에서 AI라는 초고속 하이웨이로 바뀐 것뿐입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100조 원이라는 손실을 내고도 회사가 멀쩡하다는 것, 그리고 그 거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곧바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얼마나 거대하고 또 민첩한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투자자들은 바로 이 민첩한 거인의 모습에 다시 한번 돈을 걸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메타버스 투자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하지만 합리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AI로의 전환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아주 현명한 결단이었죠. 이제 메타는 오픈소스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핵심 사업을 키우면서 메타버스라는 뜬구름 잡는 꿈에서 AI라는 냉정한 현실로 완전히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메타는 도구만 바꿨을 뿐 그들의 야망, 즉 다음 플랫폼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꿈은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라는 새로운 도박은 과연 그들을 마침내 왕좌에 앉혀줄 수 있을까요? 이 거인의 두 번째 거대한 배팅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